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국어TV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날 뭐를 챙겨주는 것을 애들은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이 그 취업도 잘 못하는 애들도 많고 참 부모로서 걱정이 많죠. 저도 그러합니다. 며칠 있으면 또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때는 자식들한테 용돈 많이 받으시고 또 훈계 좀 하십시오. 요새 애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때랑 왜 그렇게 다른지. 저는 이준석이 하는 거 보고 꼰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 놈을 정치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준석 커뮤니티 팬커들하고는 하루 종일 안철수 조롱하는 거예요. 그 좌파 커뮤니티도 그래요. 그 자격지심이죠. 이준석과 그 꼬맹이들이 기가 찹니다.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홍준표 나가리, 그거는 흑살이에요. 흑살이. 찍찍 싸드는 발증제. 그 다음에 한동훈은 정치하면 안 되는 아이고, 홍준표가 그 말은 제대로 했어요. 애예요, 애. 근데 한동훈은 어제도 당 사무처 직원들하고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들 만나서 중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그러고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홍준표가 한동훈을 패는 건 잘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오세훈도 한동훈을 견제 들어갔죠. 유승민은 한동훈을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저런 게 정치한다고 들어왔으니. 그 다음에 안철수만이 한동훈이 열심히 했다 그러죠. 안철수에게 정무감각이나 대척점이 대단히 문제예요. 사람만 좋죠. 자,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또 유승민 정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홍준표. 지금 황우려, 어당팔 황우려, 우리 당시에 황우려가 박근혜 때 당대표 측에 최장수 당대표를 했어요.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사람만 좋은 황우려. 원래는 황우여죠. 그런데 황우려가 요번에 비대위원장을 2개월짜리 맡았죠. 그러면은 황우여가 할 건 없어요. 비대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당원 개정하면 되는 거였어. 꽃장 당대표 선거 처지로 당원 개정하면 되는데 또 비대위를 만들어. 그래서 국힘이 이게 망했다는 거예요. 재개 안 돼요. 당대표 누가 가든 요번 당대표는 죽는 코스입니다. 근데 안철수가 당대표 욕심이 있나 봐. 난 미치겠어요. 요번에 당대표는 무조건 나경원 코스라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안철수는 당대표 관심 있나 봐. 난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정무감각이 떨어져가지고. 황우려가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할 것이다. 네가 무슨 혁신을 해? 2달 만에. 혁신하겠다는 게 윤석열 지키겠다 그럴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얼치기 평론가들이 당헌 룰을 말해줘. 선거 룰을. 100%짜리를 최소한 7대3으로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못합니다. 걔는. 그런데 또 원내대표 이제 이철규를 주저앉히니까 비운이나 또 PK 쪽에서 이철규를 주저앉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석준이도 나오고 또 충청도의 이종배인가? 걔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이 당은 윤석열을 쫓아내지 않는 한 변하지를 않아요. 윤석열을 쫓아내야 돼요, 당에서. 그래야지 죽이던 밥이 되든 더 망하든지 기사회생이 되는 거예요. 송석주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지금 최상급 특검법은 최상병 특검법은 그건 무조건 윤석열한테 칼날을 갖다가 대는 거죠. 그건 못 막아요.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럼 재의결 할 거야. 재의결을 갖다가 통과 못 되더라도 22대 가가지고 끝까지 물고 내리실 거예요. 생때 같은 우리 국군을 주겠다는 거죠. 보수의 가치는 맨날 그랬잖아요. 안보다, 국방 안보다, 또 경제 성장이다.
그랬잖아요. 또 순국 열사 잘 모시는 거다. 윤석열이 그걸 다 깨뜨렸죠. 홍범도 파묘하려다가 1cm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요번에 총선 이겼으면 홍범도 육사 동상을 밖으로 던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육사에서 이제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내부로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복회에서 이종찬의 광복회가 1cm도 옮겨봐라. 폭파시켜버리겠다. 저항하겠다 그러죠. 그걸 윤석열이가 했고, 그걸 갖다가 요번에 옹이한 놈들이 있죠.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랑 박민식이 떨어졌죠. 그건 누구야 그거? 누구야 그놈의 새끼 그거? 옛날에 유승민계 그 국방장관 된 놈은 또 공산주의자라 그랬죠. 홍범도는 공산주의자라는 놈들 요번에 선거에서 다 떨어졌어요. 응? 그리고 해병대, 꼭 해병대라기보다 해병대는 자원에서 가는 거니까 해병대라기보다 국군, 국토, 방위, 안보를 지키는 국군을 그 보수죠. 국군은 대부분 보수라고 돼요. 한 60% 이상은 보수일 거예요. 특히 해병대들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해병 전후에 고대 동창인가? 또 전남 향후인가? 전라도 향후인가? 해병대가 보수였어요. 국가 안위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기계처럼 바치겠다. 그걸 갖다가 최상병을 그걸 갖다가 윤석열 쪽에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하고 덮으려는 바람에 이게 터진 거죠. 그거마저 없애버린 거야. 또 의사들도 거의 보수예요. 고소득층은 대부분 보수예요. 그거보다 적으로 만들었어. 이게 윤석열이에요. 그럼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는 21대에서 재결해가지고 가결 안 되더라도 22대로 넘어가서 끝까지 괴롭혀요. 김건희 특검법하고는. 근데 저 새끼는 그냥 뭉개고 있는 거죠. 윤석열 쫓아내지 않느라 국힘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공정과 상식, 양심, 보수의 가치를 다 뭉갠 놈이라서 그렇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보수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식을 다 뭉갠 놈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송석준이라는 놈이 나가지고 일탈한 정치군인이 박정훈이 정치군인이 해병대 붕괴시키려는 걸 바로잡는 게 본질이다. 그럼 박정훈을 잡아넣겠다는 거죠. 송석준 이런 놈이 또 원내대표 나와요. 이게 보수가 지금 망한 거예요. 이거는 보수 쪽에서 최상범 특검법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일하게 나온 친구가 안철수죠. 총선 끝나고. 그렇죠? 근데 그저께죠 벌써 최상범 특검과 그 부결할 적에 그 원내대표 이놈아가 나가자 퇴장하자 그러니 안철수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혼자 있어야 되면 그림도 이상하고 솔직히.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혼자라면서라도 가결도 던졌어야 됐어요. 안철수가 정치적 상징성을 나타내려면은. 김웅이만 남았죠? 김웅이가 옳은 거예요, 그거는. 김웅이가 아무리, 이준석이랑 똘끼 있는 애하고 형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오니까, 역시 간철수다. 역시 말을 갖다가, 또 간보다가 말이지, 특검법 장성도 안 했다고 난리가 났죠? 주력지 못해서 좌파지가 먼저 치고, 보수지도 치고, 중도지도 치고, 안철수, 최상병 특검 찬성한다더니, 기권했다. 그리고 거기 입법 독주 반대, 입법 독재, 이 펜받을지 이러고 있었다. 패러디도 나오고 난리 났죠. 그럴 때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철수가 사람이 없어요. 최소한 국회의원 중에서 안철수 개라는 사람들이 10명, 5명은 있어야 하는데 한 명도 없으니 그거 괜히 안철수 앉아있다가 그냥 두드려 맞는 거야. 응? 특히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20% 내외의 노인네들은 쥐들이 국방이 문제라고 그러고 천안함 조사하라 그러고 천안함은 북의 폭침이라는 지식들은 종북주의자고 간첩들이라 그런 놈들이 최상병 그 죽은 걸 보고 분노를 안 하는 이 보수 늙은이들과 보수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철수는 투표했어야 됐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야 안철수가
재결할 때 투표하겠다. 최상병 특검법 국회에서 다시 투표하면은 찬성표 던질 것이다. 이거는 보훈의 문제고, 국가 안위의 문제고, 자진 입대한 우리, 군 자원, 아들 같은 문제니까 염려 말라. 최상병 특검법 재결할 적에 투표할 적에 찬성표 던지겠다 그랬는데, 왜 이거를 하루 한참 있다가 이런 페이스북을 쓰느냐 말이죠? 난리가 났었죠? 신문에서. 역시 안철수야. 역시 안 변해. 실망이다. 창피한 줄 아세요. 진짜 정치를 그렇게 하려면 그만해라. 당론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럼 뭐하러 정치하느냐? 네이버 댓글들은 난리 났어요. 이거 좌파 중앙 조선까지만 물고 난리 났어요. 왜 하루 있다가 이런 페이스북을 쓰죠? 기권하고 입법 독재 반대 이렇게 했더라도 언론 기사가 나면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페이스북을 염려 마세요. 응? 당론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재결 가야지 투표할 거니 그때 가서 투표할 겁니다. 저 안철수 안 변했고, 본질을 잘 파악했어요. 이런 걸 당장에 페이스북을 날려야죠. 이걸 하루 반만 있다 날려. 하루 반만 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안철수 보좌관 1급이 있잖아요. 1급, 3급이 있어요. 걔네들 충분히 안철수하고 상해, 이거 난리 났는데요? 여론전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또 이런 페이스북을 날리니까 역시 안철수다 이러는 거죠. 안철수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겠죠. 학자니까. 그리고 말투가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결단적으로 또 두갈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아요. 염려 말라. 안철수 안 변했다. 최상병 특검법은 내가 반드시 간철시킨다. 짧게 쓰면 되는 거예요. 시와 때를 잘 못 가리면은요, 그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거 TV는 끝까지 안철수 밉니다. 제가 그랬죠. 안철수와 오세훈의 자기 여권 대권 주자의 정패가 들어갈 거라고, 현재 코스로는. 그때 오세훈이가 안철수한테 이기면 오세훈 밀어야죠. 근데 안철수가 이기면 계속 밀 거고. 자,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놈이 또 나오죠. 감정적으로 여론이 휩쓸려가지고 말이야. 최상급 특검법을 찬성을 운운한다. 누굴 공격한 거예요? 안철수를 공격한 거죠. 유일하게, 대권 주자로서 최상급 특검법 주장하는 사람은 안철수뿐이 없죠. 조경태나 이상민 같은, 이상민은 뭐 떨어졌고, 그죠? 건복주. 그 다음에 조경태는, 뭐하러 그거 나서, 원내대표감도 못 되고, 그 꼴통 보수당이 된 데서 간신히 지금 살아남았는데, 또 국회의원 계속해야 되니까. 그런데 홍준표란 놈도 얘가 미쳤다니까? 의사들은 공이니까 히포크라스 정신으로 돌아오고, 의사들이 나쁘다고 공격하잖아요. 이재명 유죄에 대해서. 안 끼는 데가 없어. 지가 대통령 노릇하는 거야. 왜 최상병 특검법이 감정법이에요? 국민의 67%, 70%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19%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MBS 여론조사에서. 그죠? 어대 정부는 뭐 60, 70%가 찬성하니까 밀어붙인 다음에 2000 유지를. 이런 나쁜 놈이에요. 모든 걸 윤석열을 보호하려 들어갔죠, 이놈아가. 근데 이놈아가, 오세훈이가 어제 나와가지고 라디오에 나와서 또 터뜨려요. 총선 전에, 홍준표하고 통화했는데, 홍준표가 그랬대. 네 말이야, 선거 끝나기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홍준표가, 니는 가만히 있을 거래. 이랬대. 고대 후배라는 거지. 오세훈은 고대 편입한 거고 외대 다니다가, 홍준표는 고대 고무신 입고 다니고 이대 애들한테 야, 너 못생겼어. 너 경북고도 못 나오고 영남고 나왔어. 너 꼬라지가 난 보기 싫어. 그랬다고 막 돼지 발정제 가지고 씩씩거리는 놈 아니에요? 그런데
뭐, 둘 다 고대 동창이라고, 야, 후배라는 거죠? 오세훈이가 홍준표, 야, 니 가만히 있거래. 총선 전에 그랬대. 근데 그때 막, 고거 TV를 먼저 시작하고, 한동훈이 때문에 망한다. 한동훈이 절대 내세우면 안 된다. 그만 좀 돌아다니게 해라. 그만 좀 연설하게 해라. 선거유세 그만하라. 홍준표도 계속 사진이나 찍고 패션쇼나 그랬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으면은. 그리고 오세훈이가, 아이씨, 홍준표 선배가 가만히 있어요. 잘 가만히 있었어. 근데 총선 참패하는 거 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얘 몰랐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서울시장을 갖다가 2년 동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시키고 파퓰리즘도 가고 약자도 동행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이 이길까 했는데 다 떨어졌죠. 그런데 오세훈이가 강펀치라고 TV조선 있어요? 나 TV조선 그 유튜브 같은 거 안 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보수라는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약자를 챙기기 위한 정치라는 게 보수다. 맞죠? 근데 홍준표가 지금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약자를 챙겨요? 홍준표라는 놈은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새끼예요. 그리고 오세훈도 내가 계속 말씀드리면 대단히 기회주의자예요. 총선 전까지 윤석열에 딱 붙어가지고 도와주고 같이 호흡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고 정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하고 나서도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근본은 양질이죠. 그걸 고쳐야 되는데 안철수는 생각을 그만해야 돼요. 안철수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유승민이가 일단 야수의 심정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유승민도 뭐 요번에 그랬고. 여기서 유명한 게 지금 오세훈이가 다른 건 뭐 딱 똑같고 당원룰을 100%로 바꿔야 되는데요. 전당대회 민심을 100%로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적절하다. 얘도 이상하죠? 민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당원은 뭐가 돼? 아무리 꼴통 당원이고 썩은 당원이고 썩은 물이지만은 70대 이상 노인네들이 당원이지만은 그래도 50도 50은 가야죠. 홍준표 뭐라 그랬어요? 100% 당원룰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홍준표 70대니까 70대 노인들 표 얻고 윤석열 지키려고. 윤석열을 지키는 여론 지금 한 18%뿐이 안 돼요. 18. 그것뿐이 안 된다니까? 윤석열 지키는 여론이? 지금 윤석열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매우 잘못한다가 60%가 넘어요. 이걸 어떻게 반전시켜? 절대 못 반전시킵니다. 근데 홍준표는 당원룰 100%, 당원 100% 룰로. 오세훈은 민심 100%로. 두 새끼 다 희한한 놈이죠? 하긴 오세훈은 욕할 필요는 없어. 근데 안철수는 50대 50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지 국민의 감정선, 선동을 누가 잘하죠? 홍준표하고 오세훈이가 잘하죠. 그냥 안철수는 상식적이고 양식적으로만 말을 해요. 50대 50. 이럴 지가 어떻게 신뢰해야 하느냐. 안철수는 민심 70%, 처음부터 민심 70%, 당심 30%로 가자. 요번에 민심에서 다 졌지 않느냐. 그렇죠. 경기권 수도가 다 졌지 않느냐. 7030, 민심 70, 당심 30% 가야지 50대 50으로 가거나 또는 민심 30, 당심 70% 정도 가죠. 그리고 그런 거 말만 하면 안 돼.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안철수는 말하고 나서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벌칙은 파괴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양질의 인간이고 훌륭한 교수였고 훌륭한 과학자였고 다 알죠. 뭐 안내 같은 거 그거는 뭐 훌륭한 기획은 안 되고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사회에 하는 한 도네이션한 그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꾸 그것만 팔아먹어요. 지지자들도 그렇고 또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나 그때 총선 그 안철수 지지할 적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민생지원금을 이 오세훈이가 25만 원은 하우 상박이라 가지고 주면 좋다. 그런데 50만 원 주기로 줘야 된다. 부자 빼고 가난한 자. 근데 부자라는 기준을 어디서 자를 거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도 지금 선전선동에 들어가죠.
자기가 50만 원 주자고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말을 하죠. 결국엔 이 친구가 윤석열을 지키려고 보수를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했죠. 그 이후에도 당선자, 낙선자 다 만나고 있고.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의료 국정농단은 풀어야 되죠. 사람을 모을 때예요, 안철수는 지금. 자, 결론 내든 유승민은 요번에 벌써 실수를 했다 그랬죠. 응? 가만히 있다가 당헌룰 민심 30, 당심 70으로 나오면 50도 50을 안 갈까? 그렇게 나오면은 그때 딱 출마하면 되는데 미리 말이야 나와가지고 출마 고민 중이다 해서 그거 한마디로 또 저 황우려는 항상 우려스러운 황우려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또 원내대표라는 놈이 송석준이가 그러고 있잖아. 최상복 특검은 박정훈의 일탈로 해병대를 붕괴시키려고 그런 거다 그러잖아요. 안 바뀐다니까. 근데 오성훈이라는 경우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서 말도 않고 있죠. 대단히 기회주의 이 친구가. 지난 서울 보선 때 내가 안철수 주저앉히고 오성훈을 밀었지만은 그땐 그게 대세였으니까 그래야지 보수가 재개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만둔다 그랬잖아요. 아우 김무성하고 이재호하고 보수 원로들이 안철수한테 양보하라 그래요. 그때는 내가 그래도 안철수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김종인 씨가 염려 마. 김종인 씨가 안철수 너무 싫어하죠. 그 안철수의 문제,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그 툭툭 치고 사람들하고 친한 것도 있고, 그냥 넓어지고 앉아가지고 술도 좀 마시고, 그래야 돼요, 정치인은. 아니, 정치인들이 전부 다 쓰레기라고 그러고, 양아치라고 그러고, 걸레고,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죠. 민주당 놈들은 그런 놈들 많아도. 정치권에 진입하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 많아. 진입 안 하기 전에는. 진입하기 전에는. 진입하면 이제 당칙에 따라가지고, 그냥 당이 섞여야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걸레같이 변하는 거지. 안철수 언제까지 독야 청청할 거예요? 툭툭 치고. 근데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변해야 돼요, 그런 거. 옛날에 국민의당 차려가지고, 뭐 술도 좀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지금 당헌룰에서, 전당대회 룰에서, 오세훈은 민심 100%, 홍준표는 당심 100%, 안철수는 5대5. 누가 맞습니까? 안철수가 맞죠? 그렇죠. 근데 왜 안철수가 이렇게 뜨지를 못할까? 모든 국민들이 안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홍준표, 오세훈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안철수가 항상 보면은, 예를 들었죠. 초도에. 이 최상범 특검은 찬성 던지겠다고 총선 끝나자마자 그랬으면은, 그거 던져야 됐어요. 김웅애하고 같이. 그래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겁니다.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을 쫓아내는 게 앞으로 보수의 태제가 되고, 국민은 윤석열을 심판해요. 보수든 뭐든 3년 후에는 새로운 대권 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누가 최고의 각을 세우냐가 여권 주자로 결정된다니까요? 그걸 안철수는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안철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니 쳐야 돼요. 그리고 최상근 특검법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에 민주당만 단독으로 김웅만 남아있을 적에 자기가 나왔으면은 최소한 요거는 안 해야죠. 입법 독재 타도, 민주당 타도는 안 했어야 되죠. 빠졌어야 됐죠. 거기 사진 찍히고 밈이 엄청 놀던데 안철수 해가지고. 그러면 언론 기사가 안철수 특검 찬성하랬더니 기권했다. 역시 간철수다 이러면은 당장에 페이스북으로나 또는 말로 염려 마라. 내가 재역일 때 투표한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재역일 때 또 기명 투표하면 안철수가 할까요? 안 할까요? 큰일 났어. 기명 투표로 몰고 가면은
무교명으로 하면 하겠죠. 근데 기명 투표하면 안철수가 또 안 하잖아요? 지역일 때? 그럼 안철수는 끝나는 거예요. 말에 신뢰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간철수라 그러는구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